안녕하세요. 마고TV 세라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가 않았죠. 미국 대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미국의 선거는 한국과는 달리 좀 독특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특히 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아직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바로 선거인단 제도 때문인데요. 이 미국의 대선 시스템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과연 이 선거인 제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선거라고 하면은 직접 선거, 그다음에 간접 선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가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투표를 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직접 투표를 한 이 표 한 장이 대통령을 뽑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각 스테이트 있죠?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뽑는 거예요. 우리의 표는 이 선거인단에게 가는 거고요. 그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약간 헷갈리시죠?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각 주에는 해당 주의 그 인구수에 비례를 해서 선거인단이 배정이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이 538명의 총 선거인단 중에서 절반 이상인, 즉 절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요. 이 숫자는 미국 상원 100명에다가 하원 수원 435명, 여기에 이 워싱턴 DC의 선거인단 3명을 총 합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주에 할당된 이 선거인 수는 상원 의원 2명,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원 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인구가 워낙에 많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총 55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 2명이 상원 의원이고 나머지 53명은 모두 하원 의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와이오밍 같은 좀 작은 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고작 3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원 의원은 2명, 하원 의원은 1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각 주마다 선거인단이라는 게 있다는 건 아셨죠? 각 주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거인단 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의 각 개인의 투표가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잖아요. 그 투표 수를 다 이제 셉니다. 그거는 이제 진짜 직접 선거가 되는 거죠. 직접 다 세가지고 만약에 총 100명이 투표를 했다고 친다면 그래서 다시 다 개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51표를 얻었고 해리스가 49표를 얻었다고 하면은 실제로 트럼프가 2표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어쨌든 더 많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러면 2표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트럼프는 총 선거인단 55명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해리스에게 줄 수 있는 표가 하나도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작 2표 차이지만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수가 많은 주, 그리고 경합주라고 해서 정말 팽팽하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디든지 치우쳐 있지 않고 약간 중간쯤인 그런 주들 있잖아요. 그런 주들을 경합주라고 하는데 매번 선거 때마다 어떻게 선거 유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그 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공화당으로 갈 때도 있고 민주당으로 갈 때도 있고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 사람들의 마음을 확 끌어모아야 그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메인주랑 네브래스카주는 예외인데요. 이 두 주의 경우에는 선거인단을 비례 배분을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 전체 결과와 각 선거구의 결과에 따라서 선거인단을 나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후보가 딱 됐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거겠죠. 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캘리포니아처럼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 주를 공략하는 게 정말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뭐 와이오밍주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모든 많은 표를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인단 3명밖에 확보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조금 덜 집중하게 될 테고, 텍사스 같은 경우도 38명이나 되거든요. 텍사스도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겼다 이러면 38명의 선거인단 수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아주 유리해질 수가 있는 거죠. 한 방에 큰 수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합주라고 하면은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애리조나주, 미시간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와 해리스가 열심히 경합주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유세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어떤 주에서는,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는 절대로 공화당이 될 수가 없죠. 분명히 공화당을 찍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만 수적으로 봤을 때 캘리포니아주는 이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지금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을 대표하는 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다고 한들, 텍사스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의 대구나 부산 같은 완전 공화당, 저기 보수 쪽의 그런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선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후보는 캘리포니아에 55표를 그냥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공화당의 후보들은 텍사스에 3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를 하고 일단 들어가는 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합주, 공화당인지 민주당인지 애매한 주에서 확 그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해야 정말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거인단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이 선거인단들은 그 주의 선거 결과를 반영을 해서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실 선거인단은 그 해당 주의 승자를 따라야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이 선거인단이 비록 내가 해당하고 있는 이 주에서는, 예를 든다면 내가 해당하고 있는 이 주에서는 공화당이었지만 난 자유롭게 민주당을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권을 가지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다만 이 선거인단이 내가 속해 있는 주가 아닌 다른 주를 선택할 확률은 매우 드물겠죠. 만약에 어느 후보도 이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하원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원의 각 주 대표들이 한 표씩 투표를 해서 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선거인단 방식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한국에서는 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실제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전체 득표 수에서 당시 트럼프 대통령 후보보다 약 200만 표나 많았었다고 해요. 200만 표면 엄청나잖아요. 사실 숫자로 따지면. 근데 그렇게 힐러리가 200만 표나 더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선거인단을 더 많이 확보를 하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민주당의 엘 고어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보다 54만 표를 더 많이 받았지만 선거인단에서 밀렸기 때문에 결국 패배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미국의 선거 방식은 매우 독특하면서도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이해하셨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이루어지고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포함된, 그러니까 온전하게 월요일이 포함된 그 주가 있는 그 주에서 화요일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1일이 이제 금요일이 되겠고요. 11월 4일이 월요일, 그 다음에 11월 5일이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11월 5일에 정식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재선에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현 부통령인 해리스, 두 사람이 너무나 초박빙인 가운데 과연 정말 마지막에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확보할 후보는 누구일지 11월 5일 이후에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